나는 권총 사격의 몇 점, 카빈의 몇 점, M1소총의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는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예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 치료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보러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할 것인가 하고 동정을 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여탈을 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비가 오늘 집행되는 수행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비의 얼굴에 겹쳐 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얼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나 당황한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비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요원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비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됐었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일체의 체념이나 마음까지도 안중에 없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혜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에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도로 늘어섰다. 비의 손은 묶인 대로다. 그의 눈은 검은 촌으로 가려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비가 이기적인 모반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의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인을 찾아갔다. 이 근래 비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비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 비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다만
경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굽이의 치열한 대결은 비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사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위는 남편인 비의 고칠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통의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유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날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의 고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뒷바퀴의 상체에 손이 갔다. 호덕 껍질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 수 없이 한 덩어리 뭉쳐서 엄습해온다. 비와 경희와 고음과 공기총과 걷잡을 수 없는 찹찹한 감정이다. 구령에 맞춰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내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비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비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하양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그때는 이미 비는 다른 네 방의 탄화를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다. 비와 나란히
아니, 비는 없다. 경위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비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